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법무법인 율촌의 예. 정지원 고문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목이 메이셨군요. 벌 받아서 그래. 전문가 중에 지금 이 시간에 시간 나시는 분 모셨다고 농담했다가 좀 벌 받는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이 법 때문에 질문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죠. 주로 이제 법무법인을 찾아오는 분들은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이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 아니, 또 사고도 많고 또 시행되기 전부터 또 시행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좀 관심 그리고 또 질문 이런 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요. 무슨 그 이후로도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왜 기업들이 되게 조심할 거다. 초반에는 특히 1호가 안 돼야 된다는 또 이슈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줄줄이 나오니까요. 지금 사망 사고가. 네. 그래서 뭐 1호. 삼표산업, 요진건설, 여천NCC 뭐 계속 이렇게 사망 사고 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주도 처벌합니다라는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예. 말씀 예.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을 함으로써 예. 그 재해를 예방토록 미리 준비를 하고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달라라는 법의 목적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의 법입니다. 중대재해면 얼마나 중대해야 중대재해예요? 예, 화면에서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일하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이고 네. 중대시민재해는 뭐 원료나 제조물, 예전에 가습기 살균재해와 같은 네. 원료나 제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 아니면 공중이용시설, 공중 뭐 이제 교통수단 네. 등을 통해서 시민이 다치는 경우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재해의 범위는 과연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예. 그 두 가지 재해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망자가 나오면 중대한 예. 재해다. 예, 일단. 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1년 이내 3명이거나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사망 재해에 예. 해당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예. 이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해당되나요? 뭐 5인 미만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예.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법이 이제 작년 초에 입법 논의할 때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논의가 많이 있었는 게 적용 제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유예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가 많았고 예.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최종적으로는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이 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중대산업재해는 적용하지 않게 되고요. 예. 그리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법이 이제 지난달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되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50억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앞으로 유예. 예,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예. 식으로 유예 조항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이면 5인의 대표이사도 들어갑니까?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겟을 하고 네. 하는 내용은 책임을 부과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그 최고 책임자 네. 대표이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예.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뭐 어찌되었든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예. 부분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이 4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4인인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이게 차이가 뭡니까?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태어나게 된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네 일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네. 뭐 자료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에 대해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이 정도는 최소한도 기준을 지켜라. 그걸 사업주가 해야 된다. 예. 라는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부과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처벌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예, 이미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그 형사처벌 수준도 결코 낮지는 않은데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 그 원인을 찾고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인 경우에 예. 사업주는 그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 그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예. 네. 행위자는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 내에 대표이사도 계시고 그리고 또 뭐 부장도 계시고 예. 예. 또 상무님도 계시고 현장 소장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하나의 현장만 된다면 네. 그 대표이사 사장님이 곧 또 행위자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예. 공장은 지방에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특정 공장이나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찾아가는 기본적인 행위자의 주된 내용은 행위자 그 공장장 현장 소장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 예시로 이제 했던 부분이 찾아주시면 예를 들어 본사나 아니면 본사가 있고 사업장이 전국에 3개 있는 경우에 예. 예를 들어 C 사업장에 재해가 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C 사업장을 책임지는 공장장 네. 아니면 건설 현장이면 건설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 할 때 나오는 그분.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ABC 사업장에 예. 본사에 있는 대표이사 그 회사의 최고 예. 책임자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최고 경영 책임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이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무리 강화가 돼도 현장 책임자가 아니니까. 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회사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분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가 났을 때 네.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분이 처벌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찌 보면 좀 커버하기 쉽지 않은 그 여러 큰 기업 이른바 윗선까지. 예 그렇게 찾아가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논란도 있고 궁금함도 생기는데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번 경우처럼. 예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서울에 본사에 있는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예, 항상 책임을 지는 거냐 예. 아니면 다른 의무사항 뭐 이렇게 따져보고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많이 이제 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이해가 된다. 네. 현장에 있는 책임자는 근데 본사나 아니면은 그 기업을 총괄하는 분이 현장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까지 뭐 작업 발판이 있는지 예. 안전모가 있는지 뭐 작업화를 신었는지 그 본사에 있는 사장이 대표이사가 그런 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알 수도 없을 것이며 지키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좋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본사의 경영 책임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자라는 예. 취지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형태로 그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예. 그 어떤 거예요? 여기 예. 어떤 예를 좀 예. 들어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무 예.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헬멧을 안전모를 안 써서 예. 사고가 났다. 그럼 예. 대표이사가 왜 안전모를 안 쓰고 돌아다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 화면에서 있습니다만은 미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이고야.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이 한 170조항이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 안전보건 규칙에서 이제 뭐 화학 사고인 경우, 건설 현장인 경우 작업자가 지켜야 될 규칙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영역이 커버를 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 책임자가 그러면 뭘 지켜야 되느냐? 예. 현장 단위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지켜야 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법률에서는 1, 2, 3, 4로 해서 4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그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갖춰라.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을 전담하고 그 관리하는 인력도 두고 예. 그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도 투자를 하고 예. 그리고 인력 전문 인력도 충원을 해라. 예. 그리고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네.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예. 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 의견 수렴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라. 어찌 보면 관리의 의무입니다. 직접적으로 액션에 취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액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막힌 것을 막히지 않게끔 흐르게끔 그 인프라를 갖추라. 라는 형태의 이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요 의무만 지키면 예. 그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난다 해서 100% 바로 책임지는 건 아니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이 의무만 법에서 규정한 의무만 지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러면 이번에도 뭐 삼표 산업이라는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조사를 해보고 예. 예를 들면 거기 아까 전에 예시가 있었던 대로 안전 뭐 조직도 만들었다. 응? 나는 그래서 현장에서 뭐가 위험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뭐 이런 루트들도 만들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예. 사고는 사고고 예. 대표이사가 그렇다고 책임지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의무를 법률에서 처벌하는 케이스는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네. 네.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의무를 안 지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내가 어겨도 예. 사람이 재해가 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그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안 되고요. 아하. 대신에 제가 의무를 다 이행했습니다. 예. 다 지켰습니다. 다 예. 지켰음에도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다. 예. 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이사는 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처벌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런 거면 고민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무를 다 지킨다는 게 예, 모호하거나 예, 어렵거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좀 이제 이번에 이제 법률과 시행령을 이제 통해서 확정이 된 이제 의무 조항들을 보면 네. 어찌 보면 한 면에서 보면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초 굉장히 우려와 어찌 보면 되게 공포스러움을 가져다 준 법률이었는데 네. 시행령까지 다 마무리돼서 막상 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신경을 쓰고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면 지킬 수 있겠다라고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모호하다. 이걸 내가 365일 매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법률에서는 1년에 2번 점검해라. 아니면 3개월에 1번 점검해라. 예. 라는 식으로 실제로 보고를 받고 그거를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미비한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해라. 예. 라는 식의 그 지시와 그 팔로우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이 법률은 지킨 것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아,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라. 예. 1년에 2번은 체크해라. 라는 식의 예를 이야기. 들면 뭐 공사 현장을 제가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예. 뭐 난간이 약하거나 예. 뭐 발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 난간이 약한지 발판이 괜찮은지를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라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다가 지시를 직접 내리고 예. 뭐 공문으로 내리는 거는 이건 아예 그냥 자동 메일 발송을 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판매죠.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예. 그 자기 회사 내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한 작업이나 예. 유해한 작업이 분명히 있는지를 체크를 하라는 거죠. 예. 회사에서.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나 예. 어떠한 작업이 유해한 작업인지는 네. 판단에 따라 다른 게 저희 오늘 방송 지금 4시간째 하잖아요. 네. 이거 이러다 심장마비로 갈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4시간씩 방송해 라고 하면 유해한 것이고 예. 아니 방송하다 죽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해한 것이라서 예.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작업이 예. 저 정도는 할만하지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저 정도면 위험하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 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말씀하신 사항을 적용해 보면 예. 방송 과정에서 그러면 과로를 했다. 뭐 과로로 인해서 어떤 뭐 다치거나 질병이 났다 네. 하는 경우에는 그 과로가 업무에 연관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예. 업무에 연관이 되었다면 뭐 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이제 장시간 뭐 방송은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뭐 1시간 하고는 좀 쉬고 아니면 2시간 하고 쉬고 뭐 과로나 아니면은 이제 연장 근로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하고 그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회사의 사장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사항은 쭉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서류상 이런 대표이사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안전제외와 관련된 부서도 만들어놔야 되고 뭐도 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서류로 야 문서 발송했다고 해 사인해. 그리고 그냥 넌 받은 거를 빨리 열어보고 문서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사인만 넣어놨어요. 그럼 예. 우리 다 했는데요. 서류상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하면 면피가 되는 법이냐는 거죠. 궁금한 게. 저는 뭐 예단케 어렵습니다만 그건 절대 면피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 그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사고가 난 이후에 그 거꾸로 이제 찾아올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고가 왜 생겼는지. 예. 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사고의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예.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그 또 요소들을 찾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찾는 그렇죠. 과정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원인이 이제 노출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위험 요인이 예. 노출돼 있었는데 그러면 본사에서는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사인이 되어 있다면 예. 그 서류는 잘못된 사인인 거죠. 아.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예. 서류는 있는데 예. 실제 현장에서는 점검 결과 점검이 문제 안 없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미 과로가 많아지고 굉장히 좀 아프다고 뭐 호소를 하고 아니면은 이 작업 발판이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위험합니다. 예. 라고 했는데 그 막상 그 날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서류에는 다 현장 우리 전국에 뭐 5개 현장 다 점검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종사자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라는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는 완전히 잘못된 서류이고 그거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오히려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저는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 갑자기 심장마비 이런 거지만 아마도 대체로는 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뭐 예. 떨어진 물건 되거나 예.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잘못된 곳으로 떨어져서 다치거나 재해 중에 추락이 가장 많습니다. 많죠. 예. 추락의 경우에는 주로 왜 추락합니까? 뭔가 발판이 미끄러지든가 예. 아니면 뭐 안전장치가 뭐 뭔가 문제가 생기든가 예. 다양 그러겠죠. 예. 그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안전장치가 괜찮은지 실제로는 매일매일 예. 더 완벽하려면 매시간 예. 더 완벽하려면 매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느 정도로 체크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뭐 아까 3개월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 분기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점검하라고 하고요. 예. 근데 현재도 현재 30년 넘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네. 현장에서 그 작업 발판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네. 뭐 안전대도 이제 착용을 해야 되고 추락 방지가 위험이 없도록 예. 그 위험 작업 그 작업하는 데에서는 그 뭐 낙하로 인한 추락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험한 작업은 위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그런 안전 기준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단위에서는. 예, 그렇겠죠. 뭐 지금까지 계속 공사하려니까 예, 사례들이 예. 반영이 예. 됐겠죠. 예. 근데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를 예. 여기 사장님이 매일매일 체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일어나고 있는 거를 안전보건관리전담기구에서 예. 그런 현장 단위의 위험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거를 위험한 부분을 제거하고 통제해라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뭐 팔로우하고 체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는 계속 관리의 반복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신경을 써라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법이라는 게 신경을 쓰라는 거니까. 예. 신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입증하기도 모호하고 안 썼다고 주장하기도 모호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신경 쓴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건데. 예, 예,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예, 예, 예. 서류상으로 만드는 일이야 서류상 일이죠. 예. 우리 화장실 가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뭐 변기가 깨끗한지 뭐 한지 이게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저도 청소해봤습니다만 청소 다 그냥 할 거 끝내고 나서 체크를 10개를 하지 예. 하나 하고 체크하고 하나 하고 체크하고 했는지 예. 그냥 하던 대로 청소하고 체크를 10번 했는지는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 말고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라라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 현장 작업자들도 안전한 것 같다는 걸 예. 확인해라. 종사자의 의견을 사장이 직접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만들어 둬라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거를 반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1년에 2번 예. 그 청취를 한 내용들을 하고 그 필요한 사항들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 현장을 고쳐라 라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청소 이런 거 다 했다. 종사자 의견을 우리 100명의 의견을 냈는데 네. 그 의견이 뭐 특별히 그 특별한 문제 없었어요. 예. 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예. 그 보고한 사람도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의견을 아예 그 묵살했거나 반영을 안 한 경우는 예. 여기서는 체크 다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이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어떤 근로자 중에 하나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예. 저 계단 흔들린다고 예.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다. 예, 라고 누군가 이제 양심 선언 내지는 지적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일 텐데 예. 그 경우에는 실무자 즉 점검을 하지 않은 실무자가 예. 처벌받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딱 한 사람만 처벌합니다. 한 명만? 예. 예. 그 과정에 네. 밑에 있는 예를 들어 뭐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고 뭐 전무, 상무 이렇게 임원분들도 있고요. 예. 본사에도 많은 분들이 안전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오로지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예. 딱 그 대표하고 총괄하는 한 분만 처벌합니다. 아.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예. 말씀드리면 이거를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예. 그 자료 화면에 보시면 아까 화면하고 비슷한데 네. 중대법의 경우에는 C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났습니다. 예.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은 C 사업장을 이제 책임지는 공장장이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C 사업장의 사고에 대하여 원청, 거의 본사, 도급사의 경영 책임자 네. 이분이 책임을 집니다. 이분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C 사업장의 이제 공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처벌합니까? 처벌을 받고요. 결국은 법은 다 작동할 거기 때문에 예. 두 가지가 다 작동을 공장장 합니다. 한 분, 예. 대표이사 한 분은 처벌받겠네요. 예.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재도 이제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 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네. 그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행위를 하는 분한테 책임을 묻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본사 사장까지 못 올라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이분의 신경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책임을 부과한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이분의 이제 법률상의 용어는 경영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그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서 짧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일단 상법상에 보면은 대표이사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또는 이에 준하여 그 대표이사에 준할 만큼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네.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이런 이제 상법상에서는 이제 대표이사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 흔히 최근에 CSO라는 이름으로 예. 대표이사가 나 처벌되고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 나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난 모른다. 뭐 경영만 했지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에 있어서는 당신이 대표이사다. 라는 이름으로 CSO 칩 세이프티 세이프티 예. 그럼 오피스로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CSO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안전 담당 임원인데 그분의 직책이 뭐 대표이사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있죠. 부사장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뭐 전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법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에 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네. 뭐 무한정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제 아까 보인 CSO가 근데 CSO라고 해도 그러면 나는 CSO를 임명했으니까 네. 뭐 당신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도 다 지키고 네. 안 지키면 당신이 이제 책임지시오라고 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CSO가 그 경영 책임자의 이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켜야 되는 의무는 전부 다 돈이 들고 예. 사람을 뽑고 아하. 조직을 만들고 현장을 지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음. 근데 권한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CSO를 임명해서 당신은 CSO다. 문제 생기면 나는 문제 생기면 당신이 감옥 가. 예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근데 아니 많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 CSO가 예. 그럼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진다. 늘 따져서 적어도 권한이 있다면 그 결정권을 내가 완전히 위임을 100% 다 했다. 네. 현장에서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전체 회사의 안전 예산이나 그 인력 채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들고 보고 과정을 거치게 되지 그 않겠습니까? CSO가 그 업무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예. CSO가 전부 다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걸 정권으로 결제하고 CEO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에 있어서는 내가 대표다. 내가 사장님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이제 했는지. 그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했다면 야. 그 사람은 경영 책임자다라고 라고 볼수 있다 법률에서는 이거죠? 보는데 그러면 CSO도 경영 책임자를 하더라도 아마 뭐 정부 당국 노동청이나 아니면 검찰에서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그 1단계 허들을 볼 것이고 2단계로 그럼 반열에 올랐다 하면 그럼 두 사람의 권한은 어떻게 다를까? CEO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을까? 예. 이 사람이 훨씬 직책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CEO와 그 밑에 임원과의 이제 힘의 격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CSO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CEO의 책임이 100%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예.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두 사람의 이제 직책을 보게 되고요. 한 회사가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는 2명 이상 있으면 2명 다 경영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 사고에 있어서 예. 그 직접적인 의무 이제 거꾸로 올라왔을 때 의무 위반에 결정적인 기여를 기여라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은 잘못을 했느냐라는 네. 걸 찾게 되고요. 좀 간명한 건 각자 대표입니다. 사업 부분이 완전히 달라서 그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업 부분 위에 총괄 대표 있는 공동 대표는 것도 둘 중에 하나를 아무튼 정하는데 모호하긴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위바위보네. 다시 돌아가면 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 경영 책임자만 처벌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하여튼 누구 하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저보고 네가 CSO를 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CSO면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겠네.
그래도 CEO한테? 무조건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CEO도 바본가요? 그거 막으라고 준 CSO가 매번 보고를 카톡으로 하고 있으면 또 이리 와봐라. 너 보고하지 마. 중요한 건 말로 하세요. 기를 쓰고 보고를 해야 되겠네. 기를 쓰고. 여기 결제 서류에 이거 내 서류 이거 넣지 마라 이거. 네. 그래서 예전에 회장님들이 등기 이사 안 하고 안 하고 경영을 혼자 다 하는 거 빠지고.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려서 CSO는 계속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CEO는 나는 보고 나한테 하지 마라. 안전에 있어서 나한테 절대 한 건도 보고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나는 안전에 있어서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네. 라고 했을 때 그게 통할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통하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결국은 대표이사가 작성한다. 결국 CSO만 이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근로자가 사망하든가 크게 다쳤을 때 근로자의 과실인 경우도 있고 예. 계단을 두세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지든가 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냥 잘 올라갔는데 계단이 이렇게 푹 망가졌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예. 고의 그 과실이든 아니든 관계 없습니까? 아니면 근로자 과실일 경우에는 모두 면책입니까? 면책은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부터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이제 준수 의무를 다 지켰는데 뭐 완전히 이제 뭐 어떤 과실로 어떤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형태의 사고가 난 경우에까지는 이제 인과관계를 찾아가기 어렵다면 인과관계가 중간에 끊기면 뭐 그런 경우라도 모두 다 책임지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과실의 범위와 그 과실을 제공하게 된 뭔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지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까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근로자가 얘기했는데 예. 실무자가 그걸 묵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소장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책임자가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처벌을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무자의 부주의에 따른 책임자가 처벌받는 건 그게 대상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서 CEO가 되더라도 예. 뭐 예전보다 더 억울해지는 거는 아니네요. 그 직원 관리 잘못했다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좀 복잡한 확보 의무 중에 그 안전 전문가, 안전 전문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해라 라는 식의 의무도 부과해 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니면서 그 뭐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부족한 이제 위험한 부분들을 제대로 빨리 찾아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지를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좀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걸 체크하는 평가하고 실무자가 잘 보고하는지도 체크해라. 예. 실무자가 자기 일을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게끔 굉장한 무한 책임이 있군요. 그 어떻게 해요? 그 현실적으로는 그 실무자가 잘 보고하는지를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가 업무상 태만으로 묵살했는데 내지는 뭐 현장에서는 저 김대리님 저 계단 좀 이상하던데 한번 봐요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김대리님 저 큰일입니다 저 계단 저렇게 해서 빨리 왜 안 해요 라고 이게 일상의 언어는 막 다르니까 김대리 입장에서는 뭐 보고 왔을 수도 있고 괜찮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묵살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거에 좀 좀 이래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본사에 보고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현장에 이제 100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내고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그 쓰도록 해라라고 해도 그 돈을 아끼는 그 돈을 덜 쓰는 사람을 더 유능하다라는 이렇게 평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점점 더 촘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도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하는데 기존의 기본적인 예산조차 쓰지 않고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뭐 평가를 통해서 예. 아니면은 뭐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현장에 이제 그 문제점을 고치도록 하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사에는 뭐 대표이사와 현장에 있는 현장 소장, 공장장이 함께 예. 고치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뭐 이 법의 효과는 아마 뭐 원하는 효과는 가져오지 못하는데 예. 현장부터 바꿔야 된다. 현장이 다 바꾼 다음에 본사가 바뀌는 건 안 맞으니까 예. 중대법에서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더 촘촘하게 바뀌고 예. 본사는 중대법에 따라서 체크 안 하면 뭐 책임지우겠다 이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 공사 현장이나 사고가 날 때 하청 업체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현장 소장이 책임지거나 예. 협력사에서 책임지거나 예, 예. 했는데 원청도 무조건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대표이사도 항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시 화면을 한번 계속 C 사업장에 나오는데 네. 예. C 사업장에 예를 들어 원청의 C 사업장입니다. 예. 근데 협력사가 밑에 보면 협력사에서 원청과 협력사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 협력사가 포장과 상하차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네. 상하차 업무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협력업체의 직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도 지고요. 예. 또 중대법 때문에 찾아 올라가서 중대법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협력사의 대표이사는 그 중대법의 책임도 지게 되겠죠. 예. 예. 본사는 도급이는 이 C 사업장은 자기 사업장이지만 자기 사업장 내에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분이 사고가 났다. 예. 하면 하청업체인 경우에도 도급사는 책임을 집니다. 두 CEO가 처벌받습니까? 예예. 두 CEO는 도급사의 CEO는 예. 중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죠. 예. C 사업장의 뭐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요. 예. 협력사의 대표이사는 자기가 같이 일을 했다면 그 C 사업장에서 예. 같이 일을 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을 받고요. 네. 같이 일을 안 했다면. 같이 일을 안 하고 이 협력사 본사가 C만 이제 파견만 했을 한 건 아니고 예. B도 하고 A도 하고 예. 협력사 대표도 다른 데 있었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협력업체의 현장 소장은 협력사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예. 그 바깥에 있는 협력사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예. 이렇게 겹쳐 있으면 둘 다 처벌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근로자뿐만 아니라 네. 자기 울타리 내에 있는 일하는 협력업체의 예. 근로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 쓰라는 취지네요. 예. 부과하고 심지어는 근로자를 넘어서서 예. 대가를 목적으로 뭐 종사하는 프리랜서 예. 또 다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라는 개념보다는 법률에 종사자라는 개념이 현장의 들어왔습니다. 작업자. 예.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게스트를 모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3%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예, 그 전제는 제가 대가를 목적으로 네. 3%에 와서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받고 예. 그냥 이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고 대가를 목적으로 오지 않았으면 저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이제 출연자 들으면 안 되겠다. 법률에 대가를 목적으로 온 출연자, 예. 프리랜서가 예를 들어 이게 뭐 이게 천정이 이렇게 돼서 제가 다쳤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스튜디오를 지배 관리하는 그 뭐 3% 대표님이 계신지 누구들 여기 있잖아요. 야, 백브리핑하다 상관없잖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책임은 이제 보호 대상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드리고 싶었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드릴게요. 예. 살펴보라는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필 필요 없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만인이 다 공감하는데 다만 살피느라고 살폈는데 중간에 다른 이유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그 중간 그 직원이 제대로 보거나 이걸 안 해서 생긴 사고를 책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하라 잔소리는 하겠으나 예. 말만한 성인이 안 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으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논란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처벌만을 위한 법이다. 경영단체나 경영계에서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벌된다. 이런 식의 이제 우려도 목소리가 여전히 현재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 복잡한 의무를 다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모호하다.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 안 하다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있네요, 정말. 예. 그리고 뭐 적정 인력 뭐 이런 얘기들이 초기에 있었는데 네.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검토하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법률과 시행령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의무는 굉장히 좀 구체화되었다. 예. 그럼 필요 인력 적정 예산도 다 시행령의 적정 예산이란 얼마 이상의 예산을 의미하며 필요 인력은 어느 정도 인력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 인력은 그 어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과 인력은 그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네. 되어 있고 인력도 뭐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채워라라는 식의 얘기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50인 이상은 네. 안전관리자를 한 명 둬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정 채용 의무가 있는 경우 이상만 지켜라.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예. 뭐 그것만 지켜도 위반은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저는 예산과 인력의 이제 조직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500인 이상 되는 500인 이상 되는 큰 기업이나 예. 뭐 건설 이제 순위 200위 이내에 있는 건설 회사는 예.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갖춰라. 라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예. 근데 조직은 전담하는 인력 그 업무만 하는 인력 2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예. 네. 라고 했기 때문에 500명 이상 되는 큰 기업에 적어도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은 적어도 두 명, 2명은 두 명은 당연히 돼야 있어야 된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는 지킬 수 있고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인력이 존재하면 다만 그 인력이 이제 여기저기 보다가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고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력은 존재하고 조직도 운영했으나 예. 사고가 나면 이제 그 판단은 잘못해서 예. 사고가 났는지 예. 아닌지 그건 이게 주관적으로 볼 때 또 다른데요. 예. 그래도 그렇게 인력만 유지하면 대표이사는 면책이에요?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면? 법상의 의무를 다 지켰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예를 들어 좀 복잡한 게 2단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좀 이걸 커버 못하는 영역에서 존재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설명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고가 났을 때 거꾸로 돌아오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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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 사항들 중에 이건 안 지켰네. 작업 지시서를 반드시 이제 먼저 교부하고 그 지시서대로 해야 되는데 안 지켰네. 그럼 작업 지시서를 누가 안 줬느냐? 예. 줬는데도 그 뭐 없는데도 오늘 작업 지시는 없다. 했는데 나는 내가 그냥 무단으로 가서 일했는자. 예. 그럴 리는 없죠. 그런 일은 예.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 지시서 없이 작업이 갔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예. 그 작업 지시서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을 때 그런 식으로 다시 했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2단계로 그러면 본사에 있는 경영 책임자는 요 사고나 원인과 관계되는 의무는 찾아가서 예. 그 의무인데 그 의무는 지켰느냐? 지켰다면 저는 뭐 경영 책임자까지는 처벌이 면책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약간 그런 거 사례를 조금 들어보세요. 너무 예를 복잡해서 들면 죄송합니다. 삼표 산업
집도 이번에 뭐 실제 사례 가지고 해보죠. 예, 그럼. 대표이사도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들어갔다고 하고 그러면 예. 압수수색을 해요. 예. 그럼 뭘 봅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수사 중이고 뭐 이제 예. 당국에서 수사하고 있어 저도 내용을 잘 뭐 예, 알 수 예. 없겠습니다만은 뭐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유추해 보면 예. 뭐 삼표 산업의 이제 양주 사업소 예. 골재 채취하는 이제 그 뭐 채석장으로 예. 알려졌는데 예. 뭐 거기서 안타깝게 이제 뭐 설 명절 첫날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마 뭐 경찰 뭐 노동청 예. 뭐 경찰 이쪽에서는 그 사고 원인을 이제 찾아가는데 예. 그 사고 원인이 이제 언론에 난 부분은 뭐 집안이 이제 좀 네. 뭐 붕괴가 돼서 흙더미가 이렇게 막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예, 거기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뭐 매몰됐다 네. 이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럼 그 집안이 이제 과연 뭐 불안했느냐 불안한 집안이 있었는데도 이제 작업을 하게끔 했는 것이냐 아니면 집안이 좀 위험하면은 그 안전 이제 지지대를 만들고 뭐 이제 버팀목도 만들고 아니면 작업을 못하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동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춥다가 해빙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밑에 집안이 낮을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했는지를 이제 아마 찾게 될 것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 작업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뭐 있었느냐, 있었는데도 계속 작업을 했느냐, 예. 라는 거를 아마 뭐 찾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뭐 서류나 혹은 뭐 예, 예, 예. 커뮤니케이션이 오가는 예. 적이 있었다면 예. 그래 그게 있어야 이제 있었다고 예. 알았다고 그러면 하는 거니까 입증을 뭐 하려면 집안 예를 들어 뭐 이거 뭐 예단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 그대로 하나의 뭐 예시를 하면 집안이 되게 좀 흔들거려요. 그리고 이거 중장비 가지고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이스가 있었다. 있었다는 게 뭐 엊그제고. 예. 근데 오늘은 그럼 작업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작업 지시서가 예상 나왔다면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작업 지시서가 되지 않을까. 뭐 라는 건데 근데 이건 제가 예단하는 거지 그거는 뭐 예로 드신 적어도 거고. 3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는. 예, 예. 전혀 그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알겠습니다. 뭐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서 좀 일을 해봤으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좀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네.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근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이 발주한 어떤 공사에서 예. 문제가 생기면 예. 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뭐 정부 부처라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인데. 행정부 수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장관으로 되고요. 장관. 예, 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럼 국토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났으면 예. 예를 들어 발주한 공사는 턴키로 현대건설이 예. 해 그러면 현대건설 또 막 다른 또 하청 주고 하잖아요. 예. 사고가 나면 예. 제가 지금 오늘 설명 들은 바에 따르면 하청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예. 처벌, 예. 원청인 현대건설 사장 처벌, 예.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장관이 처벌입니까? 발주를 했다면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발주자와 예. 시공자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여튼 발주한 사람은 예. 공사를 그냥 발주만 하고 아,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시행사 네. 발주자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이제 뭐 대규모 토목 사업을 네. 뭐 큰 고속도로 이런 거를 이제 발주를 하면 네. 그러면 발주처가 뭐 도로공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국토부가 예. 발주할 수도 있죠. 예. 발주자는 이제 시공자 생각하면 시공사부터 출발을 하고요. 아, 발주자는 네. 발주만 하고 그 이제 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만 했지. 안전 책임은 예. 없다.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관여하거나 결정하거나 네.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네. 발주자는 빠집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표에서는 예. 창고 관리를 외부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창고 관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네. 발주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 관리를 발주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C 사업장 내에서 네네. 예. 창고 관리가 있다고 치면요. 예, 예. 예를 들어 냉동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고 냉동 났어요. 창고는 사고가 나는데 냉동 창고는 제가 협력사한테 이제 관리를 발주했어요. 100% 도급을 줬습니다. 예.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제 사업장 범위 내라면 저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사업장 자기 내라면. 사업장 울타리 내에 냉동 창고가 있다면 근데 국토부는 전역이 본인의 책임 관할에 있는 공사 아닙니까? 발주는 현대건설한테 해줬을 뿐이지만 국토부가 현대건설한테 이 도로를 놓으라고 발주하는 것과 예. 아까 그 물류회사가 C 창고 관리를 창고 관리 전문 업체인 A사한테 발주하는 것과 예. 뭐가 다르길래 다른 점은 딱 말씀드리면 물류에 있어서 예. 물류 사업장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예. 제가 C 사업장 공장장입니다. 예. 근데 물류에 있어서 어떤 제품의 이제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예. 그 물류의 이제 뭐 상하차 뭐 유입 과정에서 냉동 창고는 필요한 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제가 냉동 창고 부분은 좀 독립되니까 제가 도급을 준 거죠. 하지만 그 냉동 창고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류 사업에 그 굉장히 이제 연관이 많은 이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그 냉동 창고에 있어서 이제 물류 뭐 창고에서 뭐 보관량에서 오늘은 뭐 얼마를 빼내고 얼마를 넣고 하는 관여를 했다면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전혀 관계없고 울타리조차 냉동 창고 출입하는 제 뭐 소유지지만 예. 냉동 창고 출입하는 출입문도 전혀 다르고 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이 되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별개의 사업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저는 이제 좀 뭐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냉동 창고 바깥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또 복잡하네. 3프로 TV 오픈 예. 스튜디오가 예. 예. 본사 사무실하고는 달라요 여기가. 예예예 여기가 소유자 이 부지에 대한 소유자인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임대차 계약이죠. 예. 예. 이 땅의 주인은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땅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임대만 했으니까. 임대만 하고 아. 3프로 TV가 여기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든지 예. 그걸 제가 임대인이 뭐 임대료만 받으면 되지. 그렇지. 매일 여기 와서 이 프로는 좀 이상한데 이 프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제 않으니까. 소유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임대인이고 저는 발주자고 무슨 예.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근로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네. 실질적인 안전과 책임이 있느냐. 보건을 챙겨야 되는 의무는 발주자는 없다. 알겠어요.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공자 이상의 관여를 하고 공사기간 왜 이래 더 당겨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반드시 이제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본 사례인데 예. 효창 운동장이 있어요. 예. 효창 운동장이 있는데 예. 주상 안에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십시오. 효창 운동장이 있는데 효창 운동장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요. 예. 근데 효창 운동장은 서울시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곳이래. 그 서울시 축구협회가 협력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서울시장의 책임이냐, 축구협회 협회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협력업체 사장님의 책임이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제일 쉬운 답은 협력업체 사장은 분명히 책임이 있고요. 그건 분명히 그냥 있고. 만만한 어딘가에서 끊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생각엔 만만한 어딘가에서 끊는 거야. 설마 여기까지 올라오면 좀 안 되지 않니라는 뭔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그 효창 운동장의 그거를 서울시로부터 제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장기 임대를 받았거나 예. 장기 위탁 관리 업무를 이제 위탁 계약을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 제가 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제가 10년간을 빌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인 거는 축구협회로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아, 그렇지. 여기는 임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서울시는 예. 자기 땅을 준 거지. 그렇죠. 서울시가 그러면 이제 그 효창 운동장에 그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라라는 건 식으로 아니니까. 축구협회 이상의 이제
그 뭐 상전이 돼서 계속적으로 협력업체한테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네. 경영 책임자에 해당됩니다만은 예. 그게 이제 좀 뭐 칼로 무자듯이 이거 쉽지만 않은데 발주자, 임대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컨셉은 알겠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대표이사는 서울 본사에 있지만 지방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너도 형사처벌을 각오해라 네. 라고 하는 이유가 예. 대표이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신경 쓰라는 거죠. 현장에 예. 신경을 쓰려면 현장에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인력과 예산의 투입 권한은 현장 책임자가 아니라 그 본사 윗선에 있는 것 같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아끼지 말아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런 컨셉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예,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어디에 공사를 발주할 때도 물론 세세하게 일일이 감리도 하고 따지죠. 그러나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거기서 안전 예산이 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 발주 기간을 그럼 짧게 발주 기관이 두거나. 넉넉하게 예산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네. 발주 기관인 국토부 장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왜 예산을 그렇게밖에 안 줬겠어요? 국토부 예산을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보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에 당연히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 왜 예산 안 주라고 하냐? 결국 그러니까 네, 네. 이걸 어딘가에서 끊는다는 건 왜 관공서 컨셉은 다르고 민간 컨셉은 왜 그걸 하냐는 거죠. 아, 그 관공서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관공서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장관들이 빠져나가려고 만든 거 아니야? 법에서는 뭐 민간 뭐 공공 국가기관을 구별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그 가장 사고가 많은 경우 공기 단축과 공기가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같이 맞물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한 이제 공사 기간을 두고 그리고 그 도급인이 수급인을 고를 때도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도 수급 업체가 안전에 대하여 정말로 그 준비를 갖추고 예. 일을 하는지 그냥 뭐 시공사가 뭐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받고 그 공사 금액 얼마에 또 떼서 또 하청을 주고 예. 또 재하청을 주고 뭐 3차, 4차 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는 뭐 건설업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할 때 막 그 공사비를 후려친다거나 뭐 공기나 그런 거 빨리 하고 빨리 뭐 대충 하고 빨리 하고 돈 줄일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마라. 예. 적어도 좀 답답한더라도 예산을 갖추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수급업체를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고르지 않으면 예.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뭐 그러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해본 올라왔던데. 얘기예요? 예. 예. 질문이 이런 질문도 있더군요. 공무원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 그럼 예를 들면 과로사한 사례가 생겼다.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냐 이런 낙하의 질문도 올라왔던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형사처벌이 됩니까 장관이? 예, 우선적으로는 그 첫 번째가 이제 과로사가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예.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 부처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장관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뭐 과로사나 뭐 직장 내 괴롭힘 예. 최근에 이제 되게 좀 많아지고 있는 뭐 직무 스트레스,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그 경우는 이런 뭐 개인적인 아니면은 적어도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하거나 예. 최근 직전 이제 뭐 1주 4주 동안 굉장히 과로를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직무 스트레스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업무 연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망인 경우에는 사고성 사망을 얘기를 하고 그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뭐 개인의 질병이 되거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과로사도 분명히 뭐 과로사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에요라는 답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해당이 된 경우는 회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 장관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자꾸 이렇게 법에 딴지를 거는 이유가 예. 굳이 뭐 저도 제가 뭐 처벌받을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5인 이상 아직 아니 괜찮잖아요. 인턴 뽑아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나요? 아니야 뭐 2024년부터라고 그러더라고. 네. 네. 그렇죠. 뭐 50인이야. 50인이니까. 예. 50인. 관계는 없어요. 네, 네. 없으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떠한 사회적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예.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그리고 제도를 바꿨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할 일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면 이런 산업 재해를 법을 바꿔서 만약 해결할 수 있다면 예. 세상에 산업 재해를 못 막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 법을 만들지? 맞아요. 예. 네. 비슷한 비슷한 그런 질문이에요. 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과하면 그럼 공사 못 하는 거지 우리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예. 라고 하면 공사를 못 하고 공사를 못 하면 일자리가 없고 예. 일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 일자리라도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아무 일자리라고 하는 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럼 거기가 더 열악하다고요. 예. 그 결국은 사람을 여기서 죽을 사람 저기서 2명 죽는 걸로 우리는 치환하면서 내 눈앞에는 안 보이지 않냐. 공사를 안 하니까 공사에서 사람 죽는 일도 없죠. 예. 근데 공사를 안 하면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요? 다른 걸로 하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 야 이게 답은 아닐 것 같은데 괜찮나?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예.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내용에 뭐 거의 100% 공감을 하고요. 예. 법률이나 제도가 이제 절대 100%의 만능 통치약이나 이제 그 아니다라는 거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재해나 라는 거는 한 사회의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떤 기술이 발달되거나 우리네들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거나 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다른 거를 통해서 이제 강제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따라오지 못하고 그 효과는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익숙한 것과의 저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익숙한 것과의 이별도 한번 익숙하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추락 사고 예. 우리가 추락 사고가 제일 재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보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낮은 데서의 추락 사고가 더 많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안전대나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는데 여기야 뭐 눈 감고도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거에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요. 저는 재해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새롭고 긴장되는 형태로 작업 일터에 나가고 그리고 익숙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 뭐 안전모 안 써도 돼. 예. 안전대 이거 뭐 답답해. 라는 식의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첫 출근하듯이 다 FM대로 갖추게 하면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불편함을 이제 그 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문제. 저도 뭐 실천 잘 못하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변화가 예. 저는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럼 이 법률은 재해가 계속 나니까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하자. 예. 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있겠죠. 것이고요. 있겠죠. 이렇게 법을 이렇게 지금도 이래 센 법을 만들었는데도 계속 사고 나면 사고가 이 법은 계속 뭐 있어나 마나한 거 아니냐 예. 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그대로 상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 왜 추락 사고가 그렇게 그럴까? 아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나는 편입니까? 단위 공사 금액당부터 뭐 등등 해서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예,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화면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뭐 2020년에 사고성 재해는 사고로 인한 사망하신 분이 882명입니다. 이 중에 건설업이 반 이상입니다. 뭐 51%, 네. 450명이고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에서 80%이고요. 그리고 아까 떨어짐이 이제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이 수준이 뭐 OECD에서는 이렇게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라는 식의 이제 통계를 잡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2, 3년 전에 통계입니다만은 10만 명당 5.1명이거든요. 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안전에 있어서는 확실한 선진국인데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수가 조금 다릅니다만 2, 3년 터울은 있습니다만은 0.8%이거든요. 0.8명 정도? 이니까 거의 뭐 7배 정도 차이 나네요. 예, 한 뭐 6배, 7배인데 최근에 저희도 조금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뭐 그렇게 조금 더 좁혀졌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굉장히 좀 사망자 수가 많고 그래서 매 정부마다 출범할 때 OECD의 평균 수준까지 뭐 재해를 낮추겠다, 사망 재해를 낮추겠다는 게 정책 목표로 항상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도 이런 법이 있나요? 영국은 유사한 법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벤치마킹한 법이 영국의 그 2007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기업 과실치사법. 예. 중간에 이제 뭐 호미사이드나 이런 말을 써서 이제 코퍼레이트 호미사이드 액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 그대로 하면 기업 살인법 이렇게 되는데 네. 기업이 중대한 주의 의무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에 굉장히 센 뭐 벌금을 매긴다라는 이제 벌금형을 그 코퍼레이트 기업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예. 그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예. 지금 한 뭐 한 15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부분들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은 그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형태로 벌금을 굉장히 많이 과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은 이제 그 형사처벌에 이제 뭐 벌금도 있으면만은 우리나라 법은 자연인에 대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네. 라는 식의 형사벌이 형벌과 같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입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예. 네. 네. 크게 뭐 마음에 걸려 있는 거는 이제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 사고가 또 이 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좀 사고는 줄지 않을까. 적어도 이 법이 시행되면 예. 많이 이전보다는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니까 줄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는 이제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가고요. 예. 근데 최근에 뭐 재해가 많이 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 점차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후에 50인 미만도 적용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예, 저는 뭐 적용될 것 같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복잡한 확보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뭐 격리 직원 한 명 두고 하는데 그분이 뭐 인사 담당 세무도 하고 인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안전 업무까지 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그 의무를 오롯이 부과시키는 거는 저는 반대고 뭐 정부가 그 인프라를 갖춰주고 예. 전문 인력도 저는 채워주고 하는 그 지원책이 2년 사이에 저는 반드시 있어야지 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안 남아 있어요? 네. 김상훈 기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많이 어느 배웠습니다. 분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 공부해 보려고 하다가 예. 적임자를 잘 못 찾아서 예. 고민하던 차에 역시 고민하면 법무법인 율촌에 답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법무법인 율촌. 네. 정지원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